방송국강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새롭게 좀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 얘기 빼놓고는 뭐 한국 사회에 지금 뭐 얘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지금 인터넷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인터넷은 모든 걸 잡아먹는 공룡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뭐 빙하기가 오기 전에 공룡이 너무 많은 걸 잡아먹어서 스스로 다 잡아먹다 보니까 결국 뭐 멸종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렇게 멸종할 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인터넷은 확실히 우리 사회의 모든 게 다 통하는 게이트웨이가 된 것 같아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방송도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송이 이제 대세입니다. 뭐 우리는 얘기 안 합니다만 미국의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오버 더 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하는 방송을 우리가 오버 더 탑이라고 합니다. OTT라고 하는데요. 이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의 가입자가 한 5천만 가까이 되고요. 전 세계는 뭐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최다 가입한 미국의 웬만한 케이블 TV 사업자보다도 더 많은 가입자를 갖고 있는 실질적인 방송국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방송도 OTT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OTT가 내년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하우스 오브 카드나 뭐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쨌든 방송도 이제 인터넷으로 갑니다. 뭐 기존의 지상파 방송사들도 다 인터넷 통해서 하려고 하죠. 뭐 네이버를 통한다든지 뭐 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도 이제 인터넷 포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신문 얘기한 것처럼 모든 신문은 이제 인터넷으로 가지 않으면은 뭐 무조건 멸종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인터넷으로 뭐 포털 뉴스로 가는 형태로 좀 바뀌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거 가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사들이. 그 다음에 잡지도 뭐 웹진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만화까지도 이제는 웹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만화는 웹툰 때문에 다 먹여 살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웹툰이 없으면 우리나라 만화 시장은 이미 뭐 다른 나라로 넘어가든지 이미 그 상당히 사양 산업이었을 텐데 웹툰이 요즘 한국 만화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이 인터넷, 그것도 아주 몇 개의 강력한 힘을 가진 인터넷 포털로 이렇게 집중되는 느낌입니다. 일종의 바틀락 현상이 오는 거죠. 이 병목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의 포털이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위력적인 어떤 그런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 이렇게 방송도 인터넷으로 가고 신문도 인터넷으로 가고 잡지도 인터넷으로 가고 뭐 만화도 가고 뭐 다 가고 우리나라를 거의 다 뒤흔드는 것 같은 게 이게 인터넷인데 인터넷은 규제가 없어요. 방송처럼 무슨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 소유를 얼마 이상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시장 점유율 규제도 안 받아요. 우리나라의 1등 포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 80%까지 되는데도 뭐 전혀 시장 점유율 규제 안 받습니다. 물론 내용 규제 전혀 안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인터넷은 왜 규제를 안 받을까? 아니 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터넷은 규제를 안 받을까? 그렇잖아요. 뭐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 인터넷에는 성인용 동영상이 마구 돌아다녀도 별로 그걸 단속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물론 뭐 우리도 로봇을 통해서 뭐 성인물을 자꾸 이렇게 차단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거야 뭐 차단하는 능력보다 보내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능력이 좋기 때문에 차단하는데 의미가 없겠죠. 그런 거 의미에서 근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가 인터넷 규제가 기존의 언론에 규제하는 그 시스템과 다릅니다. 인터넷은요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통신 서비스입니다. 통신 서비스. 우리 전화를 가지고 했던 통신 서비스. 통신 서비스는 우리가 사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사적,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그 덕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걸 바라볼 때 뭘 하냐면 그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신할 때 비밀을 유지한다든지 뭐 통신 내용을 함부로 도청 못하게 하는 이게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통신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은 내용 규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친구하고 뭐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이에 뭐 전화기를 대고 뭐 엄청나게 쪽쪽 소리를 내도 그거 뭐 하지 말라고 그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인터넷은 어떤 게 올라와도 내용을 규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적 통신에서 출발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미디어는요. 다수에게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것에서 시작을 한 거죠. 약간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규제 근거는 뭐냐면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많은 사람한테 동시에 제공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규제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옵니다. 아니, 근데 요즘 인터넷은 뭐 영향력 있나요?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에 한번 뜨면은 뭐 사람 하나 망가지는 거 우스운데 뭐. 그렇잖아요. 인터넷도 한번 검색어 일이 뜨게 되면은 또 갑자기 어느 날. 요즘 뭐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그 요즘 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 요리사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에서 엄청 떠가지고 지금까지 뭐 웬만한 우리나라 지금 뭐 식음료 업계를 다 말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거의 검색어 뭐 항상 상위권에 있으니까 뭐 영향력 큽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 인터넷에 그렇게 많은 게 나와도 규제는 안 할까요? 자, 이렇게 규제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과연 거기서 올바른 논의와 어떤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뭐 여러 가지 글들, 거기에 뭐 블로그, 그 다음에 뭐 댓글도 있고요.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뉴스들, 또 뉴스도 뭐 희한한 뭐 언론사들이 올라온 뉴스들도 많고, 또 개인이 올리는 뭐 트위터, 그 다음에 거기다 SNS 뭐 이런 거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우리가 비판과 근거, 어떤 합리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건 좀 아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특히 좀 진보적인 사람들보다는 보수적인 어떤 그 정치 이념을 갖고 있거나 사회적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과연 이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스러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이 집단화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공간, 어느 인터넷 공간에 들어가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거기에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는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어느 논문에서 자기 확신 공간이다. 쉽게 보면 모든 사람이 들어가서 난 같은 생각을 모든 사람끼리 내 생각이 정말 맞구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서 자기 스스로 만족감을 얻고 거기서 자기를 확신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또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가니까 상당히 폐쇄적인 집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그 일종의 이념적 갈등, 뭐 사회적 갈등, 어떤 이런 갈등 구조를 양상해내는 어떤 그런 어떤 토대가 바탕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침묵의 나선이라고 그래서 우리 때 보면 다수의 의견에 개인이 자기가 생각이 다르을 때 표현하지 않거나 아예 그 생각에 동조해버리는, 침묵을 해서 동조해주는 침묵의 나선 효과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때 몇 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그 라인 골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스마트 몹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번역이 참 재밌는데요. 뭐 현명한 군중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몹이라는 단어는 아주 우중이거든요. 아주 그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즉자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을 몹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마트 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스마트라는 게보다는 몹에 더 가까운 경우도 많다. 그래서 보면은 인터넷에 막 그냥 욕설이 난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스러운 얘기도 많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걸 놓고 규제하느냐 말하냐 가지고 몇 번의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었죠.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마 지금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아시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네르바 뭐 댓글에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근데 그때 표현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네르바 사건은 그 뒤에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이건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이 망법의 사입사조는 2012년에 위헌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 안 된다. 게시판 실명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요 얼마 전입니다. 공직선거니 선거부정방위법. 이른바 선거법에서는 선거 기간 동안은 실명제를 하는 게 맞다. 너무 선거 기간 동안 막 익명을 해가지고는 특정 후보를 공격하거나 어떤 욕설을 막 난무하고 그래서 막 갈등을 유발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합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거는 쟁점이 진행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서로 찬반이 갈려요. 아니 선거 때는 왜 그걸 하느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너무나 많은 사건이 그런 그 안 좋은 얘기들이 떠도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규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2008년도, 2009년도에 한참 문제가 됐던 최진실법입니다. 이게 이제 사이버 모욕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정부가 이제 그 당시 최진실 그 유명한 배우죠. 그 우리나라의 톱 배우인데 자살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막 그 인터넷에서 그냥 막 그 자기 욕설과 이런 어떤 비방글 때문에, 댓글 때문에 거의 스토커 수준의 댓글 때문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사이버 모욕죄를 만들자 해서 그 당시 뭐 정부 여당이 추진했다가 사실은 추진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도 심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형법을 통해서 이제 지금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도 법은 안 됐지만 형법 311조 가지고 이제 법원의 판례가 나올 때마다 다른 결론이 자꾸 나와서 아직도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정보통신망법에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할 경우, 스토킹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힐 경우에는 처벌하는 그런 법률 조항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과연 어디까지가 그로 볼 수 있고, 또 어디까지가 아닐 수 있고, 또 그것이 법률적 그 처벌의 기준, 그 요건들이 어떤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도 법리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얘기 중 가장 대표적인 게 현 정부가 인터넷 신문 등록제 강화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안을 하겠다. 그게 뭐냐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신문법에 있는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는 인터넷 신문을 등록하는 요건이 취재 인력 2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3명 이상으로 늘리겠다 하는 겁니다. 3명 이상으로. 그 다음에 취재 인력이 3명이고 편집 인력까지 합해서는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항상 상시 고용이다. 그러니까 뭐 임시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상근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게 입법력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아마 전체 인터넷 신문의 한 3분의 1 정도가 문을 닫을 거예요. 지금 뭐 전체 신문사는 뭐 꽤 많은데 한 6천 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2천 개 정도 문 닫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지금 너무 막 이런 1인 혼자 둘이 해가지고 그 수익 모델도 안 되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쓰고 인터넷에 올려서 사회 여러 건 저널리즘의 품질을 좀 아주 수준을 낮추고 그 때문에 유사의 언론 행위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무슨 그 신문사 이런 것들 뭐 유사의 언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안 좋다. 이 중에 사이비 언론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대는 역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할 수 있고 또 인터넷 신문들의 많은 신문들이 또 정치적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언론 통제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찬반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 생각은 어떨까? 이제 여기서 제가 가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규제 패러다임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언론의 규제 패러다임은 계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앞서가고 올바르고 공정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일반 독자들을 갖다가 끌어간다라고 하는 계몽주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언론 규제는 거기에 아직도 상당 부분 힘이 거기에 그쪽에 힘이 좀 부여되어 있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규제 자체가. 그 자유주의 패러다임은 뭐냐면 다양한 조금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품질이 좋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시장에서 있으면 개인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이성의 힘이 있다. 그래서 언론 시장이 해주는 거는 뭐냐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있고 실제 그렇게 가고 있죠. 왜? 지금 옛날에 우리가 불과 1990년대 초에 신문 등록제를 전환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신문사가 몇십 개를 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인터넷 신문까지 하면 우리나라 신문사는 거의 인터넷 신문만 6천 개니까 일반 신문까지 하면은 거의 한 만여 개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신문이 되는 상태니까 그렇게 됐을 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걸 정부가 일일이 잣대를 가지고 자르기에는 내가 볼 땐 조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되 그걸 가지고 독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경쟁 구도로 가야 되겠다. 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미디어 자유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건 존 밀튼,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존 락크 이런 사람들이 토마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 우리 위대한 사상가들이 다 얘기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선택이 합리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게 하되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한테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함부로 언론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대고 규제를 많이 하지 말라 하는 게 이 자유주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기본 사상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최근에 자유주의 언론 사상과 인터넷을 적용하면서 지금 이제 각 나라에서도 지금 이 철학적 법 쪽에서도 논쟁이 있고요. 또 제가 지금 있는 언론학 쪽에서도 지금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을 규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맞겠냐는 거. 또 정치적으로도 미국도 뭐 이 논란이 있고요. 또 뭐 철학에서도 논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주의 언론사상에서 최근에 약간 우리가 인터넷과 관련해서 우리가 빼지 못하는 몇 가지를 하나 제가 얘기하면, 문제는 뭐냐면 사회에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회를, 그 선택지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선택지 중에 정말 사회적으로 그것이 선택돼 가지고는 정말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난다는 것이 아주 명백할 경우,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사회적이거나 아주 지나치게 반사회적이고 또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거를 선택하는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혹시 그 사회가 그거를 선택했을 때 오는 사회적 어떤 극단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좀 자유주의 언론사상과 관련해서 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인간은 이성적인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조류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들,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보니까 인간이 완벽하게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완벽하게 이성적인 게 아니라 이성적이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이성적이려고 노력하려는 존재는 뭐냐면 노력은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죠. 그럼 비이성적인 선택에 혹시 한 번의 그 선택이 있어서 그것이 어떤 잘못된 걸 선택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있는 부작용은 항상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은 바로 뭐냐면, 특히 미디어 시장에서 사람들이 선택의 대상이 되는 언론의 내용물은 최소한의 합리성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진보적인 철학자긴 합니다만,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아이디얼 스피치 시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는데 뭐 독일어로 원래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영어로 배웠으니까 이상적 담론 상황이다, 발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미니멈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최소한의 합리성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거는 바로 뭐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누리는 무한한 자유 플러스 뭘 가져야 되냐, 책임이 수반된다는 거죠. 그 최소한의 책임을 갖고 있지 않은 언론은 국가가 보여줄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만약에 이러한 반사회적인 언론 내용들을 그냥 방치해버린다면, 그거 뻔한데 눈에 보이는데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우리가 얼마 전에 무슨 당인가요? 그런 진보당, 통진당 해산에 나왔던 거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왜 국가가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더 이상 이 친구들이 정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러니까 메인으로 선택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것이 혹시 선택됐을 때 오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어떤 악이라든지, 어떤 우리 사회의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못하게 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언론 시장 자체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일 수 있으므로 이거는 국가가 이런 미니멈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의 자유는 지금 우리 그쪽에서 많은 분이 활동합니다. 거기 또 인터넷에는 굉장히 많은 인기 있는 인기인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아주 인기인들도 많습니다. SNS의 스타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거는 뭐냐, 사회적으로 이 자유가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이른바 자유 개념 중에서 우리가 벌린이라는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이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얘기를 했죠. 소극적 자유는 뭐냐면 누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나 누구의 통제, 사회 통제 이런 자유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이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이 나오겠느냐, 이 자유가 그런 어떤 조금 적극적인 자유 개념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지금 인터넷 언론은 지금처럼 방임 상태로 놔두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다만 그런 어느 최소한의 기준을 국가가 가져가는 게 맞느냐. 아까 최근에 지금 정부가 지금 제시한 그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그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 이것도 과연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 또 그 기준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 맞는 건가, 또 그것을 해서 과연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의 바람직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또 이런 건전한 자유주의 언론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아주 치밀한 고민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